예, 안녕하십니까. 서남 주종면입니다. 서남의 코믹 한국사 1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조들과 중국 한족과의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큰 전쟁, 바로 탕록대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 이야기를 할 때는 삼황 이전에 삼황보다도 그 황제 헌원을 자기들의 실질적인 인문의 시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중국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무제 때 있었던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지은 사기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이죠. 사기가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오제봉기가 나오는데, 오제봉기의 제일 첫 번째 인물이 바로 황제 헌원이기 때문입니다. 황제 헌원은 중국의 전체를 통일한 건 아니지만 황하 지역을 근거로 한, 소위 말해서 화화중원을 어느 정도 통일을 했고, 또 거기에 청력을 실시했으며 여러 가지 제도와 문물을 만들어서 전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실질적인 시조를 황제 헌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황제 헌원의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사마천의 사람은 정말 참 어떻게 지금으로 봐도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무제 때 사마천은 사기를 지었는데 본기 12편, 표 10편, 서 8편, 세가 30편, 열정 70편 등 총 130편, 52만 6,500자를 주권에다 써서 만들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순수 개인의 역작이죠. 주권 한 장에 보통 30자의 한자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무려 한 18,000장 정도가 되고, 틀림없이 중간에 실패한 것도 나올 테니까 거의 2만 장의 주권을 서내려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대단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마천의 사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 사기 같은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중국인들로 봤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봤을 때는 사기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는 탕록대전의 치우천왕과의 전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치우천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황제는 소전의 자손으로 성은 공손이고 이름은 헌원이다. 신농시의 치세 때 헌원이 방패와 창을 다루는 법을 익혀서 제후들을 정벌하니 제후들이 모두 박서 복종했다. 그러나 치우만은 포악하게 그지없어 아무도 정벌할 수가 없었다. 치우가 난을 일으키매 헌원의 명령에 듣지 않자 헌원은 제후들의 군대를 모아서 치우를 치게 하고 탕록의 들판에서 마침내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이게 탕록대전에 대한 설명 끝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유명한 탕록대전이 사마천의 사기에는 단 몇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지 이번에는 환단고기를 들어가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제가 지금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환단고기의 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환단고기는 운초 계연수 선생이, 이분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책을 그냥 모아두고서 30권을 편찬을 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직접 적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편찬자죠. 먼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신라 성녀로 유명한 안함로란 분이 지은 삼성기 전 상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환국과 단국, 배달국의 역사를 쭉 적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고려 때의 사람이라고 알려졌지만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던 원동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은 삼성기 전하, 그 다음에 고려 공릉 때 문화시중까지 했다고 하는 행촌 이양 선생이 지은 단군색이, 이 단군의 역사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때 정몽주의 제조로 알려진 휴회거사 범장이 지었다는 북부여기가 있고요.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사창관, 역사편찬관으로 지냈던 일십당 이맥 선생이 지은 태백일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책들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요, 고개의 운, 밀기운, 또는 뭐 사마천의 사기도 나오고요, 위서도 나오고 뭐 한서, 여러 등등 옛 역사서들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창작품이 아니라 그때까지 전해오던 여러 내용들을 수집하고 모아서 편찬해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환단고개의 삼성기 전 하편에 보면은 14세 자오지 환웅, 그러니까 환웅천왕이 배다굴 일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14대 때 이제 자오지 환웅이 나오는데 자오지 환웅은 일명 치우천왕이라고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를 BC 2707년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구리의 동두철학이라고 그래서 구리의 머리와 그 다음 쇠로 만든 이마의 투구를 만들어 쓰고서 능히 큰 안개를 일으키며 철을 주주해서 무기를 만들고 천하가 크게 두려워했다. 세상에서 하는 말로 치우는 내후가 크게 일어 산하가 바뀐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은 신농의 나라가 날로 쇠약해짐에 따라 치우천왕께서 서쪽으로 천병을 일으키고 삭도에서 군사를 진격시켜 회대의 사이라고 한다면 회수와 대산의 사이인데 회수와 산동 태산, 다시 말해서 산동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헌원이 왕에 오르자 탕록에서 헌원을 사로잡아 신하로 삼으셨다. 뒤에 오장군을 보내 서쪽으로 제곡고신을 쳐, 제곡고신은 또 황제 헌원의 정손자죠. 제곡고신을 쳐서 공을 세우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기 하편에는 사마천의 사기에서 인용한 말조차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말하기를 치우의 형제가 81명이 있는데 몸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하며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를 가지고 머리를 먹으며 오구장, 도극, 태로, 이 세 가지는 무기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를 만드니 그 위세가 천하에 떨쳤다. 치우는 내 천자의 이름이다 라고 이제 사기에 있다고 삼성기 전하에 나와 있는데, 정작 사마천의 사기에, 오늘날 전해오는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 고려 때의 사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내용은 삭 빠져 있습니다. 중국인의 누군가가 사마천의 사기를 전해온 과정에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아마도 삭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신시역대기에 보면은 자오지 천왕, 치우천왕은 청구국으로 도읍을 옮겼다고도 되어 있는데, 이일봉씨가 실정 한단곡이라는 책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뭐냐면은 청구란 산동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또 치우천왕의 무덤이 산동성에 있기 때문에 산동으로 봐야 한다 라는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태백일사에 보면, 이것도 환단국의 내용 중에 하나죠. 태백일사를 보면은 일십당 이맥 선생이 지은 태백일사를 보면은 탕록대전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원이 천자의 뜻을 품고 병마를 일으켜 쳐들어오매
먼저 장수 소호를 보내서 탕록에 가서 헌원군을 전멸시켰다. 그래도 헌원이 굴복하지 않자 군대에 명을 내려서 사방에서 압축하고 자신은 기병 3천을 이끌고 큰 안개를 일으켜 지척을 분간치 못하게 하면서 참사를 하니 술을 셀 수가 없었고 셀 필요도 조차 없었다. 탕록에 성을 쌓고 회대지방을 점령하였다. 운급헌원기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치우가 처음으로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구리로 된 머리에 쇠로 된 이마, 동두칠액이라고 했다.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치우천왕이 헌원과 10년간 무려 73회나 싸웠는데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동두칠액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실질적으로 구리와 철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때 당시는 신석기 말기였고 청동기에 시작되는 무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우천왕이 투구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무기와 갑옷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73번이나 싸워서 73번을 이겼던 근본적인 원인은 치우천왕의 무서움과 용맹도 있었지만 치우천왕이 쓴 갑옷, 그것도 청동기고요. 그 다음에 도극, 태로 할 것 없이 청동기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황제 헌원의 군사는 돌화살이나 돌창, 돌금으로 가지고 석금으로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니 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마 치우천왕은 자연히 이 점을 잘 살렸던 것 같습니다. 탕록에 보면 그 계곡이 있는데 탕록 계곡에서 올라오는 안개를 교묘히 잘 이용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뭔가 지금과 같은 연막탄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큰 안개를 이렇게 세우는 바람에 계속 안개 속을 헤매게 만들어서 헌원군이 갈팡질팡하고 나중에 도망가더라도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서 거꾸로 북쪽으로 도망가다가 잡혀 죽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황제 헌원이 어떻게 이제 머리를 쓰냐면은 자기들도 안 되겠다 해서 갑옷과 투구를 배달국의 기술을 배워가서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안개 속을 헤매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남차라는 것을 만듭니다. 예, 지남차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지 그 다음에 남쪽남 수레차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늘 가르치는 수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왜 지남차를 이렇게 이용을 했을까요? 안개가 자욱하니까 방향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해서 번번이 헌원군이 치우천왕에게 대패를 당하니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움직이자 라고 해서 고안해낸 게 바로 지남차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뭐 자석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인형을 매달아서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긴 하더라도 줄을 하나 매달아서 그 추가 일정한 방향을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남쪽을 가리키는 지남차란 말이에요. 왜 남쪽을 가리켰을까요? 자기들이 내빼려면은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면 남쪽을 가리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남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치우천왕이 그 군대가 막강했던지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공을 앞다투어서 치우천왕의 부하인 치우비라는 사람이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일사에는 그 치우비가 잡혀간 것을 그 사마천의 사기가 치우를 잡아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치우비가 잡혀 죽은 것을 치우천왕이 알고서 경로를 하여 자기 형제들을 전부 동원하고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무기를 또 개발해서 황제 헌원군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무슨 무기냐면은 격석기라고 하는 것으로서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거죠.
대나무 끝에다가 돌멩이를 매달아서 대나무를 뒤로 제낀 다음에 돌멩이를 쏘아 올리는 이런 이제 격석기를 개발해서 공성을 하게 해서 다시는 황제 헌원이 치우천왕을 너무다 보지 못하게끔 함으로써 전쟁이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우천왕의 그 위대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마천의 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황제 헌원은 도대체가 자기 한 곳에 머물르지를 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한 번도 편안히 눕지를 못했고 항상 거처를 옮겨 다녔다고 되어 있고, 또 사기 집회에는 치우천왕의 능이 산동성 동평군 수장인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7정이나 되며 매년 10월이면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적정의 묘가 무려 높이가 7정이 되는 거대한 능이 될 수 있으며 백성들이 10월에 제사를 지내게 놔둬요? 이거는 사기의 이야기가 얼마나 사기성이 농후한지 보여준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봉선서에 보면은 한나라의 그 시조 태조 그 유방이 사당을 지어놓고 치우천왕의 사당을 지어놓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치우천왕의 사당에 나가서 제사를 올리고 나갔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치우천왕이었죠. 그래서 치우천왕의 그 치우사가 전국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와가지고 경주 안압지에서 건져낸 바로 김연아를 보시면 이 모습이, 김연아의 모습이 바로 치우천왕의 얼굴을 그린 모습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치우천왕이 대단했으면은 기와의 조각에 그 얼굴을 새겨서 벽사의 의미로 삼았겠습니까? 이러한 훌륭한 우리 선조를 중국은 오히려 지금 자기들 선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그 장가구시 탕록현에 가보면 삼조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복희씨가 있었고 신농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황제 헌원을 모셨는데 지금은 복희씨를 설문히 빼버리고 치우천왕을 모신 삼조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치우천왕이 자기들이 조상이다 이거죠. 자기들 조상이라고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쪽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조상으로 모시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거꾸로 환단곡이라든가 교훈사화라든가 이런 옛날 역사서들을 전부 위서다 라고 해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교과서 어디에도 실리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후손 중에서 젊은 사람들 몇 명이 뜻을 모아서 의기분발해서 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붉은 악마입니다. 붉은 악마의 이미지가 바로 치우천왕의 모습, 김연아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본따서 붉은 악마, 즉 치우천왕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고적에서 찾아내는 유물로서 정빙을 하는 환단고기의 정명을 보여드리는 요하 문명을 찾아서 여행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